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0월 안에 주민투표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또 잇따르는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새 정부 출범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오는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고 10월에 주민투표를 하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로 차관이 대신해 주민투표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투표 시기를 가능한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시간을 더 당기는 게 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에 대해서는 구두 약속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행정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조금 횡령과 성추행 사건 등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체육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은 저희 감독 부서가 좀 더 면밀하게 이러한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철저히 더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지하수 보전 입장에 공감하지만 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고, 새 정부의 2차 추경에 맞춰 제주도도 2차 추경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압축도시를 만들겠다며 건물의 고도를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푸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주택건설 허용 면적을 완화하고 음식점 규모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을 두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압축도시를 만들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됩니다. 또 자연녹지에서 주택 건설 허용 면적이 3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자연녹지의 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컴팩트 시티로 인해 가지고 수용 능력에 만약에 한계가 있다, 제주시가,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법에서 지금 이 제한 규정이 2010년도에 없어졌는데 우리만 이거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연녹지에서 500제곱미터까지만 허용했던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원도심 상점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리면 150평이든 500평이든 1000평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로 폭을 8m에서 6m로 줄일 경우 보행로를 만들 수 없어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보행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로 지켜야 된다고 보였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도로 기준이 조금 좀 과하게 너무 넓어야 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자연녹지의 음식점 규모 제한과 건물의 도로 너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에서 주택 건설 허용 면적을 5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가 45m에서 75m로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체육회 종목협회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체육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차 회의에 서귀포시체육회에 회장 출석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광위 위원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체육회가 규정을 어기고 종목협회장의 퇴임을 처리하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제주 여민회도 성명을 내고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체육회 종목협회장을 바로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체육회가 당연 퇴임 규정을 어긴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도내 체육계 전반에 대해 성폭력과 갑질 등을 전수조사하고 비리와 인권 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할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의 민속과 신화, 돌문화를 품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실 지적이 잇따랐던 전시물 보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개관한 전시관은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돌로 만든 커다란 등잔대인 등경돌 위에 한 필의 명주를 올립니다. 제주를 육지와 이으려 설문대 할망과 맺은 약속. 100필에 한 필 모자랐던 명주를 채우며 전시관 개관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상설 전시실 4개와 기획 전시실 등 민속과 역사, 신화 1, 2관으로 구성된 전시관은 연면적 2만 4천여 제곱미터. 국립중앙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 이어 국내 국공립 전시관 중 3번째 규모로 유물과 영상 콘텐츠 1,100여 점으로 채워졌습니다. 도민들에게 첫 선을 보이기에 앞서 열린 개관식에는 도내외 문화인사 등이 참석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속을 포함한 제주의 정체성이 이 설문대 전시관을 통해서 돌문화공원과 함께 세계 속에서 빛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820억 원을 들이고도 전시 콘텐츠가 빈약하고 시설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진행됐던 보강 사업. 상설 민속관은 돌밭에서의 삶을 주제로 제주인들의 의식주를 보여주는 유물 600여 점이 전시됐고 설문대 할망을 품었다는 물장우리는 무대로 꾸며져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2,500여 제곱미터 어린이관은 설문대 할망과 한라산 등을 형상화해 제주를 체험할 수 있게 조성됐습니다. 전시 기법이 좀 낙후된 기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물도 충분히 보강을 했고 이제 영상이나 미디어나 그런 전시 콘텐츠를 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공간 용역과 전시물 제작 설치에 15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 만큼 설문대 할망이라는 주제에 더 집중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의 어떤 역사, 혼 것들이 다음 세대한테 전달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 전시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부실한 전시물로 5년 만에 문을 연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내란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란의 전모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의 70% 이상은 최근 몇 년간 행정 업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며 수업에 집중하도록 불필요한 행정을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부업이라고 속인 뒤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 파트타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업을 광고하는 문자인데 참여하겠다고 하면 텔레그램 방으로 데려갑니다. 단체 채팅방 관리자는 백화점 상품을 홍보하는 일이라며 상품에 좋아요를 누르고 캡처한 사진을 보내면 건당 3,000원씩 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돈이 제 통장으로 계속 계속 들어왔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니 정말 광고 수익, 내가 광고에 참여를 하면 수익이 내 통장으로 정말 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기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좋아요 한 건당 9,000원을 준다며 정회원이 되기 위한 환급 행사 참여를 유도합니다. 정해진 계좌로 돈을 보내면 실제로 수익금을 더해 돌려줘 금액은 점점 커졌고 7,700만 원을 입금하자 출금 오류가 발생했다며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입금한 돈은 1억 2,700만 원에 이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됐고 그 같이 방에 있던 사람들도 돈 받았다고 스샷을 찍어서 보내니까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부업 일당을 주며 믿음을 얻은 뒤 팀미션이란 이름으로 입금을 유도해 큰 돈을 먹고 사라지는 신종 사기 유형입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없어 사기 사실을 알아채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물품이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초기에 소액을 지급해서 실제 용역 거래가 있다는 그 외관은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통신사기 피환급법상 계좌 동결을 회피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기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팀미션 사기로 300여 명에게 88억 원을 가로챈 일당 54명이 붙잡히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방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5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안 지역에는 50에서 120mm, 산지에는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과 안개 분무 시스템 설치가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폭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을 들여 도심 등 주요 지점에 그늘막 10개를 새로 설치하고 연동 신대로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 320m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 364곳에 2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생수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온열 질환자는 123명으로 재작년보다 26% 증가했는데 소방안전본부는 온열 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낚싯줄에 얽힌 새끼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가 구조 시도 1년 8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은 지난달 14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종다리가 얼굴부터 꼬리까지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돼 다음 날 긴급 구조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단은 종다리의 어미가 다른 무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볼 때 종다리가 어미와 떨어진 채 죽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종다리는 2023년 11월 낚싯줄에 얽힌 채 발견됐고 지난해 2차례 낚싯줄을 절단했었습니다. 대형 호텔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10억 원을 빼앗고 달아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6명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주범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